제주 AI 교육도시 프로젝트 간단하게 소개부터 먼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이트가 굉장히 좀 내용이 좀 다양하고 광범위해서 이게 도대체 뭘 하는 건가 좀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사이트 방문하신 분들이 이 사이트가 어떤 곳인지 먼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 사이트는 일단 교육 프로젝트예요. 비즈니스 사업적인 측면보다는 학습자, 청소년과 시민들이 AI 기술에 좀 더 익숙해질 수 있도록 각종 AI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주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팀 주피터입니다. 팀 주피터이고 팀 주피터가 누군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2006년부터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25년 5월 1일이에요. 5월 1일 12시 3분 한밤중이죠, 그죠? 그러니까 딱 20년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6년에 MIT 대학의 OLPC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여기에 참여했던 한국 사람들이 좀 있어요. 한국인 개발자들. 이 중심이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한국인 개발자들을 좀 후원하는 이분들도 개발자들이에요. 합쳐서 대략 한 50명 정도 50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저는 그 대표입니다. 대표 개발자이고 그래서 저희가 뭐 한 일은 딱히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굳이 이 성과라고 한다면은 2006년 이후 지금 2025년까지 주로 2017년부터죠. 부터 해서 대략 한 10,000개 정도 영상을 만들었어요. 10,000개 정도 전후의 어떤 강좌, 프로그래밍 강좌, 코딩 강좌를 제작해서 다 무료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하고 있는데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2025년이 됐습니다. 2025년은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이제 AI의 시대예요. AI. 그러니까 이전의 코딩 강의들이 다시 AI 시대에 맞춰서 또 새로운 코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뭐 AI 시대에 새로이 뭔가 노선이 바뀐 게 아니라 환경이 변했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제작해오던 코딩 강좌의 방향을 좀 바꿔서 이제 AI 코딩인데 그동안 우리가 코딩 강좌 제작했던 것들도 다 유치원부터 대학원 수준까지였죠. 그래서 대학원 수준까지 굉장히 많은 강좌들을 만들었죠. 10,000개 정도 만들었으니까 많이 만들었죠. 많이 만들었는데 이제 AI 시대에서 AI로 어떻게 코딩할 것인가 그걸 보여주는 게 이 사이트입니다. plkr.kr 사이트예요. 그럼 AI 코딩이란 게 그럼 도대체 뭐냐? 기존의 코딩과 다른 점이 뭔지 그걸 좀 말씀드리려면 일단 시범적으로 제주의 가상의 어떤 도시를 하나 생각하는 겁니다. 가상의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 가상의 신도시가 바로 제주 AI 교육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AI 교육도시. 이 가상의 신도시를 그럼 실제로 건설할 것이냐? 실제로 건설하느냐? 요거는 조금 뭐 생각을 할 부분이에요. 실제로 건설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실제로 건설한다고 상정을 합니다. 한다고 상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 가상의 신도시에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한번 코딩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 운영체제라 그러잖아요. 운영체제 CTOS라 그럴까요? CTOS를 이제 코딩을 하는 겁니다. 그걸 코딩하는데 이 도시 OS는 기존의 이 코딩하는 방식과 굉장히 달라요. AI 코딩입니다. AI 코딩은 뭐라고 해야 되나? 기존의 코딩하고 많이 다르죠. AI 코딩은 다른 말로는 바이브 코딩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바이브 코딩. 혹은 인텐션 코딩이라고도 얘기해요. 이게 뭐냐니까 이전에는 그냥 C나 C의 뿔뿔이나 이전의 코딩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10,000개 정도의 코딩 강좌를 제작을 했었잖아요. 그때 썼던 것들이 자바스크립트 쓰거나 JS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타입스크립트 TS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C 언어, C 뿔뿔 뭐 이런 걸 쓰잖아요. 엘릭스라든가
혹은 또 뭐가 있었나요? 루아도 좀 했었고, 그다음에 루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언어들이죠. 그죠? 요즘은 또 그림이라고 언어를 또 쓰고 있습니다만, 자, 이런 언어를 써서 실제로 타이핑하는 것이 전통적인 코딩 방식이죠. 전통적 코딩인데, 근데 이 AI 코딩은 그거랑 달라요. AI 코딩은 말로 합니다. 말로 하는 코딩이죠. 말로 하는 코딩인데, 말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글이잖아요. 글로 하는 글 하는데, 이제 글쓰기죠, 한마디로. 글을 잘 써야 돼. 잘 써야 하는, 글을 잘 쓰는 것이 관건이에요. 예전의 코딩은 이제 펑션을 얼마나 잘 쓸 것인가,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펑션을 어떻게 불러 쓸 것인지, 펑션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이게 관건이었는데, AI 코딩은 글을 얼마나 잘 논리적으로, 글을 논리적으로 잘 쓰는 것, 기술하고 전체 시스템을 디자인할 수 있는 기술, 시스템을 디자인. 그러니까 어떤 포괄적인 관점, 그러니까 전통적 코딩은 뭔가 상당히 세부적이고 지역적이었어요. 세부적이고 지역적이고, 그리고 나무에 초점을 두고 있다. 나무. 그리고 AI 코딩은 전체적, 통시적이라고 그럴까요? 통시적이고 총괄적이고 수배 관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 코딩보다 AI 코딩이 더 쉬워졌다고도 할 수 있고 더 어려워졌다고도 할 수 있어요. 어쨌거나 더 쉬워졌던 더 어려워졌던 이제 AI를 쓰면 개발자의 생산성이, 쓰면 개발자, 우리 프로그래머들을 개발자라고 부르죠. 일명의 생산성이 적게는 10배, 적게는 10배, 많게는 100만 배죠. 100만 배 증가. 100만 배로 증가한다는 게 말이 상상이 잘 안 되겠지만은, 그게 이제 100만 배로 증가한다는 걸 보여주는 얘가 바로 이 사이트예요. PK. 왜 그러냐니까, 이제 보통 이제 국가를 구성하는 게 뭔가요?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가는 일종의 어떤 경제 공동체죠, 그죠? 경제 공동체고, 경제라고 하는 것은, 경제는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생산하는 것과 분배의 메커니즘, 분배의 어떤 정형화된 양식, 정형화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어떤 때와 지역과 시대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100년 전 조선, 뭐 200년 전 조선, 또 200년 전에 중국 청나라, 200년 전에 일본, 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때 그 시대의 그 어떤 특정 시대, 특정 지역에 따라서 그 정형화된 양식이 다 다른데, 어쨌거나 지금의 양식은 어떻게 되나요? 현대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의 양식은 되게 이제 정부란 것이 있고 이제 시장이 있죠. 정부는 보통 입법, 행정, 사법이잖아요. 행정, 사법. 그리고 시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교통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뭐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물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시장 영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이 현대의 양식을 자동화하는 겁니다. 이걸 자동화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니까, 그동안 사람의 지적 능력과 육체적 능력, 체력이라고 할까요? 지력과 체력에 의존했던 가치 생산 메커니즘에 의존했던 어떤 생산 부분 있잖아요. 경제는 생산과 분배의 정형화된 양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생산 부분입니다. 생산, 분배는 빼고 일단 생산 양식을 자동화하는 것은 사람의 지력은 이제 AI가 대신하는 거고, AI가 대신하고, 체력은 로봇이 또 대신하는 요게 이게 AI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도대체 정부, 입법, 행정, 사법을 AI가 대신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들 일반 시민들은 이게 감이 잘 안 올 것 같아요. 도대체 AI가 대체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걸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사법 시스템을 보면은 이제 사법부는 판사라고 하는 직종이 있고, 그다음에 변호사라고 하는 직종이 있고, 그리고 검사라고 하는 직종이 있는데, 이 검사는 행정에 소속돼 있고, 판사는 사법에 포함돼 있고, 그리고 변호사는 시장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과 사법부와 행정부를 다 아우르고 있는 것이 사법 시스템. 사법부가 아니라 사법 시스템, 사법 인프라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또는 뭐 사법 인프라. 요걸 이제 자동화한다는 게 어떤 의미? 요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다른 부분도 다 이해가 좀 쉽게 될 겁니다. 그럼 변호사 AI를 만들고, 다음에 검사 AI도 만듭니다. 그리고 판사 AI도 만들죠. 이걸 AI로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순서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변호사 AI를 만들고 검사 AI를 만든 다음에 이 둘 사이의 소송을 이걸 만드는 걸 이제 트레이닝이라고 그러는데, 트레이닝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존에 있는 모든 법조항, 기존의 모든 법조항과 판례를 다 학습시키는 거죠. AI로 해요. 그걸 트레이닝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변호사 AI나 검사 AI는 일단 뭐 민법, 뭐 형법, 뭐 헌법 모든 종류의 법조항을 이미 빠삭히 다 알고 있고, 그리고 판례도 그동안 대부분 판례가 어떤 게 있었고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식이 많다고 해서 얘가 실력이 뛰어나다고 또 말할 수도 없죠. 그죠? 아는 건 많아도 실전에는 조금 약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니까 변호사 AI하고 이제 검사 AI하고 둘을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소송을 붙이는 거예요. 둘이서 이제 맞대결을 하는 거죠. 맞대결. 그래서 가상의 어떤 사건 혹은 재판을 실행을 하고, 그래서 가상의 재판을 뭐 적게는 1000건, 많게는 해서 대략 한 100만 건까지도 가능해요. 100만 건 정도. 100만 건의 소송을 서로 검사 AI하고 변호사 AI가 서로 맞붙어서 누가 이기는지 한번 경쟁을 붙이는 겁니다. 경쟁을 붙이다 보면은 계속 어떨 때는 변호사 AI가 이기고 어떨 때는 검사 AI가 이기겠죠. 그죠? 누가 이기든 누가 지든 이기면 상을 주고 지면은 벌점을 주고, 이걸 이제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일합니다. 보통 이제 알파고 다둑의 알파고가 바로 이런 식으로 인포스먼트 러닝 해요. 간단한 논리, 우리 강좌도 이미 다 만들었죠. 강좌 2017년도에 스탠포드 대학의 강의를 우리가 한국어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벌써 한 8년 전이네요. 거기 보시면은 이런 가상의 게임에서 계속해서 승률을 높여나가는 방식, 어떤 식으로 해서 변호사 AI를 좀 더 똑똑하게 하고 검사 AI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지 그걸 과정을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1000건에서 100만 건 정도의 어떤 가상의 사건 재판을 통해서 단련된 변호사 AI와 검사 AI는 처음에 법조항을 그냥 판례를 학습하기만 했던 이 AI보다는 월등히 뛰어나죠. 그래서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되시나요? 그럼 이세돌은, 예를 들면 이세돌은 어디 검사나 변호사 중에 검사의 이세돌도 있을 것이고, 판사의 이세돌도 있고, 변호사의 이세돌도 있죠. 변호사 분야에서 제일 잘하는 변호사, 판사 분야에서 제일 재판을 잘하는 판사, 제일 공명정대한 판사 있을 것이고, 검사에서도 이세돌과 견줄 만큼 뛰어난 그러한 뛰어난 검사가 있겠죠. 근데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절대 AI 검사, AI 판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AI 이세돌, 그러니까 알파고를 이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AI 검사와 AI 변호사 똑같은 방식으로 AI 판사를 만듭니다.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요걸 이제 사법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요걸
비단 판사 검사만 아니라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종류의 직업에 다 적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직업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에 보면은 직업이 있어요. 표준산업분류표, 표준산업분류 혹은 표준 뭐 직업 혹은 직종 분류가 있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것 하나하나를 다 AI로 구현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AI로 제휴. 그럼 이걸 AI가 다 하면 사람은 뭘 할 것인가? 이제 그거는 이제 윤리와 철학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개발자들이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아니죠. 우리 개발자들은 기술적인 부분,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지 이걸 어떻게 쓸 것인지 그거는 저희가 다루는 영역이 아닙니다. AI도 이 부분은 다루는 게 아니에요. AI도 AI 기술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이렇게 완전히 자동화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자동화한 새로운 형태의 신도시, 그것이 이제 가상의 제주 AI 교육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방금 예로 들었던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 모든 시스템, 그러니까 프로젝트란 그러니까 교통이라든가 물류라든가 교통이라고 하면은 사람이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운전을 이제 이걸 뭐라 그러나요? 풀 셀프 드라이빙 FSD라고도 표현하죠. 완전 자율주행으로 교체하는 거. 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류도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쿠팡 택배라고 그럴까요? 쿠팡 택배도 로봇 택배로 바꾸는 로봇. 그러면은 그리고 뭐 의료도 마찬가지고 교육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스템을 다 바꿔주는 거죠. 전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시스템을 다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니까 사람이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한 자율주행으로 운전을 한다. 혹은 쿠팡이 택배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 택배한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 도시를 처음부터 설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죠. 기존 도시를 AI에 맞게끔 AI 시대에 맞게 뭐라고 그래 재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새로운 도시를 설계. 처음부터 새로운 도시를 설계하는 것이 맞다. 처음부터 모든 차량은 자율주행하도록, 그죠? 그리고 처음부터 쿠팡 택배가 아니라 로봇 택배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원격 의료라든가 이런 의료 시스템이라든가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처음 도시를 설계할 때 그 점을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AI 시대에 맞게끔 도시를 원점에서 새로 설계한 원점에서 혹은 텅 빈 공간에서 새로이 설계하는 거죠. 그렇게 설계해서 한번 구성하는 것이 제주 AI 교육도시이고, 자, 이것이 이제 AI 기술적인 측면이에요. 그리고 AI 교육도시는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적이고 외교적이고 사회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냐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전부 다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도대체 AI 교육도시라는 게 뭔지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말씀드렸고, 그럼 이제 정치 사회적인 문제, 사회 문화적 측면이라고 한다면 뭐냐니까 앞으로 향후 머지않은 미래에 각국은 AI 신도시를 건설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건 시대적 조류입니다. AI 기술을 적용한 신도시를 건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특히 어디에 하느냐니까 BRI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BRI는 뭐냐니까 Belt and Road Initiative라고 하는 중국에서 시작했던 굉장히 대규모 교통 물류 프로젝트입니다. 요거 잠시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BRI 이미지.
굉장히 아마 만리장성 이후로 인류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계 전체를 땅으로 혹은 바다로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벨트 앤 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육로죠. 육로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해로, 바닷길이에요. 이렇게 묶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묶게 되면은 여기 이 거점들을 따라서 이 길을 따라서 앞으로 굉장히 많은 어떤 도시들이 들어서게 될 거예요. 앞으로 수백 개의 새로운 도시가 구성되게 될 겁니다. 이 수백 개의 새로운 도시들이 구성되면 이 도시들의 모형, 이 도시는 AI 신도시 형태로 구성될 가능성이 저희가 보기엔 매우 높다. 제가 보기에는 이 따라서 앞으로 수백 개의 신도시, 수백 개의 신도시가 건설될 것이고, 이 신도시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법과 어떤 체제라든가를 통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길만 이렇게 연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이 길이 거쳐가는 국가들의 법과 제도를 다 통일을 시켜야지, 그래야지 사람과 물자가 이 길을 따라 움직일 수가 있죠. 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국경, 중국에서 옆으로 카자흐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 건너가면서 서로 세법이 다르고 관세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뭐 여러 가지가 달라버리면은 물건이 여기서 국경에서 딱 막혀버릴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법과 제도를 통일하려고 하는 그러한 큰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를 통일을 해야 되는데 통일하고, 그리고 기술도 통일해야 되겠죠. 정확히 말하면 기술, 법, 제도를 통일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시범 도시로서 한번 도시로서 제주 AI 교육 도시를 건설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국가들은 AI 신도시를 앞으로 건설해야 될 텐데, 그러면은 어떤 실습으로 각국의 AI 실습으로서 제주도에, 한국의 제주도에 시범 도시를 건설하는 것, 도시를 건설.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각국 다국적 컨소시엄이 되겠죠. 컨소시엄. 그죠? 그래서 이 도시를 건설하는 데 참여하고, 도시를 또 건설한 다음에 운영하는 데 각국들이 참여해서 일정 기간 뒤에 이 참여한 국가들이 자국 내에, 예를 들어서 지금 BRI가 100개, 130개 정도 국가가 되는데 130개 국가가 제주 AI 교육도시, AI 신도시 건설과 운영에 참여하고, 그런 다음에 5년이나 10년 뒤에 자국의 AI 신도시 건설의 뭐라고 해야 되나,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애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 문화, 뭐 사회적인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제주 AI 교육 도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면에서는 기존의 도시를 AI 기반의 AI 기술로서 입법, 사법, 행정 등 제반 인프라를 자동화한 신도시가 되는 것이고, 또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앞으로 각국이 건설을 할 그러한 신도시들을 시범적으로 한번 같이 건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걸 건설하는 데는 많은 돈이 들 거 아니에요. 많은 돈이 드니까 그 비용도 같이 분담을 하고, 130개 국가가 비용을 분담해서 신도시를 건설하고, 그리고 이 신도시 운영에 참여하고, 그죠? 그것이 이 제주 AI 교육도시 프로젝트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저희가 비즈니스 프로젝트가 아니라 교육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육 사업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삶과 문화, 삶과 우리가 일하고 또 생활하는 어떤 새로운 패턴을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기본 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 국가는 뭐냐니까 기본 소득이라고 들어보셨죠? 기본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민에게 최소한의 어떤 경제적인 여유를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존엄이죠. 모든 시민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존엄,
경제적 존엄을 제공하는 게 기본소득인데, 이 기본소득에다가 플러스 알파 하면은 기본국가가 되는 거죠. 알파가 뭐냐니까 온전한 복지, 온전한 복지. 온전한 복지라고 하는 것은 완전고용. 일단 일자리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죠. 완전고용이고, 그리고 교통이라든가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등 우리 삶의 필수적인 모든 재화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리고 좀 더 추가적으로 그러면은 어떤 주 4일 근무하고 하루 6시간 근무, 그리고 3년마다 1년씩 안식년, 3년마다 1년씩 안식년을 제공합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 국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 소득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기본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 AI 교육도시는 실제로 이런 기본 국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실증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첫 번째 기술적인 부분. 기술적 부분에서는 AI로 도대체 우리 사회의 어떤 제반 인프라를 어디까지 자동화할 수 있는지 테스트 역할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외교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 측면에서 130개 BRI 참여 국가의 미래 신도시를 실증하는 다국적 프로젝트. 그리고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새로운 체제의 실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어디 가버렸나? 세 번째. 여기가 있군요. 세 번째. 새로운 체제의 실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체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 소득이 아니라 기본 국가라는 새로운 체제의 시험. 이 세 가지 목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어쨌거나 이것은 비즈니스 프로젝트가 아니라 교육 프로젝트이고, 그리고 그럼 실제로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이걸 완성을 한다고 상정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상정을 하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기술적으로 모든 인프라를 AI로 코딩하는 과정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 다국적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각국의 참여토록 설득하고, 그리고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각 업종별 혹은 산업별 다국적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그리고 국제기구들 있죠. UN이라든가 혹은 아시아 개발은행, IAB라 그러나요? 이라든가 등등 아시안 인프라 ADB가 있고, 아시안 디벨롭먼트 뱅크, 아시안 개발은행 뭐 등등, 어쨌거나 국제기구들도 참여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고, 그다음 세 번째는 기본국가라는 새로운 체제 시험. 이거는 경제적인 부분이잖아요. 경제학적 측면이죠. 이것도 같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이 세 가지 진행하는 모습을 다 보여드리는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실제로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여러 국가에다가 이런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참여하라는 메일도 보내고, 그리고 또 세미나, 예를 들어서 카자흐스탄이나 중국 상하이 가서 세미나도 개최하고,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그마한, 그러니까 팀 주피터라고 하는 아주 작은 한국의 개발자 모임이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할 수 있을 것도 같고, 또 굳이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라고 해서 UN이나 아시아 개발은행이나 이런 세계은행이나 월드뱅크라든가 혹은 IMF라든가 이쪽 사람들하고 같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라고 얘기를 못할 이유도 없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건 어떤 문서가 있으면 만들어서 제시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다국적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이런 기술적이지 않은 부분들, 외교, 정치, 사회적인 부분들도 진행하는 과정을 이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가 있고, 인프라 하나하나 실제로 검사나 판사나 AI 판사, AI 의사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에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과연 이 시스템이 기본 국가라고 하는 새로운 체제, 그죠? 기본 국가는 기본 소득에다가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 소득 더하기 완전 고용 더하기 완전 복지, 이러한 체제가 과연 가능한지 그것도 여기서 시뮬레이션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어쩌면은 제주 AI 교육 도시를 실제로 건설한다 그러면은 이것을 실제 우리 눈앞에서 실증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그게 이 사이트의 내용입니다. 세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기술적인 부분도 광범위하고, 외교, 정치, 사회적인 부분도 광범위하고, 그리고 이거는 다소 어떤 사회학적인 측면이고 철학적인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 이런 것들도 광범위하죠. 그래서 광범위한 내용이만큼 이걸 이제 팀 주피터 우리 50명의 개발자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그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나중에, 아직까지는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가 5월 1일 2025년 5월 1일인데 아마 이달 중으로 이 사이트의 어떤 디스코드 대화방도 마련할 거예요. 대화방은 디스코드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대화방에 들어와서 실제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데 참여하셔서 의견도 낼 수가 있고 등등 여러 가지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